안녕하세요. 저는 마에스트로 법률사무소 보험전문변호사 김보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겪고 계신 보험 분쟁, 그 중에서도 경동맥 협착증, 말이 어려운데요. I65.2 코드와 관련된 진단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는 분명히 I65.2 경동맥 협착증이라는 진단서를 받았는데 막상 보험사에 청구를 하니까 보상이 안 된다고 하고 심지어 조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죠. 진단만 받으면 준다고 해서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정작 필요할 때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먼저 경동맥 협착증이란 질환이 어떤 질환인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동맥은 우리 목을 타고 올라가서 뇌로 피를 보내는 아주 중요한 혈관인데요. 이 혈관이 좁아지는 걸 경동맥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주된 원인은 죽상경화증이라고 해서 흔히 얘기하는 기름때 같은 것이 혈관벽에 달라붙으면서 점점 좁아지는 건데요. 이 과정이 심해지면 뇌졸중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좁아진 정도를 협착률이라고 부르는데요. 협착률이 낮으면 위험이 덜하고 높을수록 위험이 당연히 커지겠죠. 쉽게 설명드리면 50% 미만이면 가볍게 좁아진 상태라서 경증, 그 50%에서 69% 사이는 중간 정도로 좁아진 중등도, 그리고 70% 이상부터 99%까지를 아주 심각한 단계인 중증으로 분류를 합니다. 특히 중증이면서 신경학적 증상, 예를 들어 말이 좀 어눌해진다든지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든지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수술이나 스텐트 삽입 같은 적극적인 치료를 권고를 하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질병분류기호, 즉 KCD에서는 I65.2는 단순히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을 의미하는 코드일 뿐 몇 퍼센트 이상일 때만 진단할 수 있다라는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착률이 40%든 60%든 주치의가 영상검사와 임상소견을 근거로 경동맥 협착이라고 진단하고 진단서를 발급을 해버리면 그게 바로 I65.2 확정 진단입니다. 자,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다른 논리를 씁니다. 50% 이상이어야만 진단이다. 판독지에 의심이라고 적혀 있으니 확정이 아니다. 또 검사 방법상 초음파만으로는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이유들을 들면서 보상을 거절을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약관에는 없는 기준을 보험사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 60대 남성이 MRI 검사에서 협착률이 48% 정도로 나왔고 주치의가 I65.2로 진단서를 당연히 발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50% 미만이니까 협착률이 그냥 동맥경화증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보험금을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에서는 주치의 진단과 영상검사 근거가 있으면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을 해서 환자가 결국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하나 있는데요. 자, 50대 여성 환자의 판독지에는 협착 의심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주치의는 이 환자를 종합적으로 관찰을 하고 I65.2로 확정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이 진단서에 의심이라고 쓰여 있으니 확정이 아니다 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거절을 했죠. 보험금 지급을. 조정 절차에서는 진단서를 발급을 했다면 확정 진단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상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음파만으로 진단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70대 환자셨는데요. 이 70대 환자가 건강검진에서 초음파를 했는데 협착 소견이 있어서 I65.2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는 이때 초음파만으로는 부족하다. 초음파만으로는 이 경동맥 협착을 잡을 수 없다라고 거절을 했지만 환자가 추가로 MRA 검사를 받았고 또 동일한 협착 소견이 나왔습니다. 나오자 그 보상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 세 사례의 공통점을 보시면 보험사는 협착률, 판독 문구, 검사 방법을 이유로 보상을 거절을 하지만 보험약관 어디에도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여기서 더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사가 조사를 나오면 대개 의료자문 동의서를 내밀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전문가한테 다시 확인받으면 내게 유리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곳에 동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는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문을 맡긴 의사를 보험사가 선정을 하게 되고 질문 역시 보험사가 모든 걸 설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매한 협착이라면 치료 필요 없음, 진단 불가 이런 결론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결과적으로 보험사의 거절 근거만 강화되는 것이죠. 금융감독원에서도 이런 사안에 대해 보험사 자문만으로 주치의 진단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자문 동의는
반드시 신중해야 되고 가능하면 전문가 상담 후에 결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쟁을 어떻게 줄이고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반드시 약관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뇌졸중 진단비와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보장 범위가 다릅니다. 뇌졸중 진단비는 I65.1을 제외하는 경우도 있고 뇌혈관 진단비는 대부분 포함이 됩니다. 같은 뇌혈관 질환이더라도 약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진단서만 제출하지 마시고 충분한 입증 자료를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영상 CD나 판독지 원문, 협착률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그 근거, 주치의 보충 소견 같은 것들을 모두 갖추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 의학 논문이나 관련 판례까지 첨부를 한다면 보험사가 쉽게 무시할 수 없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의료자문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한 건데요. 무턱대고 동의를 한다기보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전문가랑 미리 좀 상의를 한 다음에 결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넷째는 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하는 건데요. 보험사는 의료팀과 법무팀을 갖춘 거대한 조직입니다.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죠. 따라서 경험이 많은 보험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분석을 하고 전략을 짜는 것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경동맥 협착증 I65.2 보험금 분쟁은 단순히 협착률 및 퍼센트가 몇 퍼센트냐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보험사의 임의적 해석, 약관 해석의 차이, 그리고 소비자랑 보험사 간의 정보 격차가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거절을 당하셨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저 역시 앞으로도 여러분이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법률적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